달걀 껍데기에 찍힌 그 작은 숫자 하나가 와, 이렇게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롭지 않나요? 네, 그렇죠. 오늘 이 주제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보자고 여러 기사들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방송인 이경실 씨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프리미엄 달걀을 내놨는데 이게 난각번호 4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가격 문제, 동물 복지, 그리고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대체 뭐냐? 이런 논쟁까지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다각도로 살펴볼 지점이 많은 사건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연예인 이슈가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장바구니에 담는 식품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동료 방송인 조혜련 씨가 SNS에 올린 게시물 하나였잖아요. 네, 맞아요. 이경실 씨 달걀 브랜드 우아란을 홍보하는 글이었는데 정말 칭찬 일색이었죠. 달걀이 정말 튼실하다, 포장부터 남다르다, 심지어 달걀 중에 여왕, 이런 극찬까지. 노른자와 흰자의 조화가 환상적이다. 뭐 이런 감성적인 묘사도 있었고요. 사진만 보면 누가 봐도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 보였어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때깔 좋은 달걀이었죠. 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는데 바로 그 사진 속에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 이게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네티즌들이 그걸 찾아낸 거죠. 네, 달걀 껍데기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 4를 발견한 거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꽤 익숙하실 텐데 여기서 난각번호 시스템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좋겠네요. 달걀 껍데기에 10자리 숫자가 있잖아요. 앞부분은 산란일, 농장 번호 이런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 한 자리 숫자입니다. 네, 마지막 숫자. 이게 바로 닭이 어떤 환경에서 알을 낳았는지 알려주는 코드거든요. 1번은 닭을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는 자유방사. 2번은 축사 안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3번은 좀 더 넓어진 개선 케이지를 의미하죠. 그리고 바로 문제가 된 4번. 이게 기존 케이지, 흔히 배터리 케이지라고 불리는 가장 좁은 사육 환경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구체적인 수치예요. 4번 케이지에서 닭 한 마리에게 허용된 법적 최소 면적이 0.05제곱미터입니다. 잠깐만요. 0.05제곱미터요. 숫자로만 들으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어느 정도 공간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들이 충격을 받은 지점이거든요. 우리가 사무실이나 집에서 쓰는 A4 용지 한 장 있잖아요. 네, A4 용지요. 그 면적이 약 0.062제곱미터예요. 잠시만요. 그럼 지금 A4 용지 한 장보다도 좁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4번 케이지의 닭은 사실상 A4 용지보다 작은 공간에 평생 갇혀서 알만 낳는 겁니다. 와, 몸을 돌리거나 날개를 한번 쭉 펴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죠. 세상에. 이 비유를 듣고 나면 왜 소비자들이 그 숫자 4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와, A4 용지 비유는 진짜 충격적이네요. 아니, 그 자체만으로도 생각이 많아지는데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한 건 바로 그 달걀에 붙은 가격표였습니다. 네, 이야기의 핵심이 이제 가격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우아란 가격이 39한판에 15,000원이었어요. 이 가격이 소비자들 머릿속에 아주 큰 물음표를 던진 겁니다. 그렇죠. 15,000원이면 보통 마트에서 제일 좋은 등급, 그러니까 난각번호 1번이나 2번이 붙은 동물복지 유정란, 그거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가격대잖아요. 맞습니다. 기사 댓글들 보니까 내가 먹는 일본 자유방사 달걀보다 비싼 게 말이 되냐? 이런 격한 반응이 정말 많았어요. 정확합니다.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현행법상 가장 열악한 환경인 4번에서 나온 제품이 가장 좋은 환경인 1번 제품이랑 맞먹는 프리미엄 가격표를 달고 나온 거죠. 아, 여기서 소비자들은 일종의 뭐랄까 인지부조화 그리고 배신감 같은 걸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눈속입니다. 4번 달걀을 고급 포장으로 감춰서 비싸게 팔려는 상술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막 쏟아졌죠. 네, 심지어 이경실 씨가 과거에 어머니가 언니한테만 달걀 프라를 해줘서 한이 맺혔다, 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다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요. 좋은 스토리를 입혀서 제품의 가치를 더하는 건 뭐 마케팅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실체가 난각번호 4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 그 서사마저도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 거죠. 네, 배신감이 거기서 폭발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판매하는 쪽에서도 할 말이 있었을 텐데요. 이런 엄청난 비판에 뭐라고 해명했나요?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실 씨 아들인 송보승 씨가 대표로 있는 판매사 프레시티지 측에서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네, 냈죠.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가격의 기준은 사육 환경이 아니라 달걀 자체의 품질이다. 이겁니다. 닭이 사는 집은 좁을지 몰라도 달걀의 내용물은 프리미엄급이다. 이런 주장인군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로 우선 사료의 차별성을 엄청 강조했어요. 닭에게 강황이나 동충하초 같은 비싼 기능성 원료를 먹여 키웠다고 밝혔고요. 아, 사료요? 네. 그리고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그 HACCP는 기본이고 무살충제, 무항생제 인증까지 다 받았다. 그래서 달걀 자체의 안정성과 신선도는 최상급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듣고 보니 그쪽 입장도 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 닭의 복지랑 달걀의 품질은 별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판매자 측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 두 가지를 분리하려고 해요. 심지어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4번 달걀 덕분에 라는 제목의 글까지 올렸는데요. 와, 제목부터 도발적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더 대담한 주장을 합니다. 동물복지란의 비싼 가격은 환경과 동물 존중에 대한 비용일 뿐 품질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요. 와, 그건 정말 대단한 주장이네요. 동물복지 달걀이 더 영양가가 높거나 맛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세 같은 걸 소비자가 더 내는 것뿐이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논리까지 펴요. 만약 모든 농가가 동물복지로 바꾸면 달걀 가격이 폭등해서 서민들 부담이 커질 거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서 4번 달걀은 필요하기다. 아, 그러니 결론적으로 소비자는 난각번호 같은 환경 요인이 아니라 달걀 자체의 영양과 안전성, 즉 품질을 보고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야, 굉장히 복잡한 문제네요. 소비자의 가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냐 이런 논쟁으로 번지는군요. 그렇죠. 를 보니까 동물보호단체에서 이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실을 지적했더라고요. 네, 동물자유연대의 조희경 대표가 내놓은 반박인데 이게 이 논쟁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판매자 측 주장이 놓치고 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법적 사실을 지적한 건데요. 바로 4번 케이지, 즉 닭 한 마리당 0.05제곱미터의 사육 환경은 2018년에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실상 불법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기준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지금도 4번 달걀이 유통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논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실입니다. 법은 이미 산란기 한 마리당 사육 면적 기준을 0.075제곱미터, 그러니까 3번 개선 케이지 기준으로 올렸어요. 아, 법은 이미. 네, 법적으로는 4번 케이지가 퇴출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있는 거죠? 다만 당장 모든 농가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문 닫는 곳이 너무 많아지고 달걀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거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존 농가들의 반발과 시장 충격을 줄여주려고 법 적용을 2027년 8월까지 유예해 준 것뿐이에요. 아하, 4번 케이지는 법의 정신에 따르면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인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한시적으로 집행을 미뤄주고 있는 시한부 환경이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조희경 대표가 8월 이 점을 파고들면서 이렇게 비판했어요. 괴짝에 갇혀 출산만 하는 삶에서 나온 결과물을 두고 품질을 논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 그리고 유예는 행정조치일 뿐 엄밀히 말해 4번 달걀은 법이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기준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제 보니 이건 단순히 좁은 데서 키웠냐, 좋은 걸 먹였냐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법이 나아가려는 방향을 거스르면서 심지어 프리미엄 가격까지 받으려고 한 행위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된 거네요. 네, 조 대표의 비판은 시장 윤리에 대한 문제로까지 확장됩니다. 더 크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수많은 농장주들이 막대한 비용을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법이 정한 새로운 동물복지 기준을 맞추려고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그런데 곧 사라질 낡은 기준에 머물면서 막대한 투자를 한 동물복지 농장과 비슷한 가격을 받는 건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짓밟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지적은 정말 아프게 들리네요. 새로운 기준을 따르기 위해 투자한 다른 농가 입장에서는 정말 허탈할 수 있는 상황이겠어요. 맞습니다. 이건 한 연예인의 사업을 넘어서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쟁을 통해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충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가치란 눈에 보이는 결과물, 즉
달걀의 영양 성분과 안전성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 그러니까 동물의 삶과 생산 윤리까지가 가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시 이 상황을 다른 개념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결국 판매자 측은 이경실 씨의 스토리, 고급스러운 포장, 특별한 사료 이런 것들로 이 제품은 프리미엄입니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케팅에서는 그걸 가치 신호라고 부르죠. 아, 가치 신호? 근데 문제는 정부가 만든 난각권호 역시 아주 강력하고 공식적인 가치 신호라는 점이에요.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보낸 프리미엄 스토리 신호랑 정부가 보증한 4번 기본사육 환경 신호, 이 둘 사이에 극명한 불일치를 발견한 겁니다. 신호가 충돌했군요. 네, 이 두 신호가 충돌하면서 논란이 폭발한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 신호와 팩트 신호의 충돌이군요. 정말 명쾌한 정리네요.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음에 마트에 가서 달걀콘 앞에 섰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측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죠. 먼저 판매자 측의 관점. 가치는 껍데기 안의 내용물, 즉 영양과 안전성에 있다. 닭이 사는 환경이 가격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반면 비판하는 측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 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소비자는 최종 생산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윤리성, 동물의 삶의 질에도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며 이는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죠. 특히 그 생산 방식이 법적으로 사라질 시한부 기준이라면 더더욱 프리미엄을 붙일 자격이 없다 이 말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어느 한쪽이 100%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본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음식을 살 때 지불하는 돈은 정확히 무엇에 대한 대가일까요? 내 입에 들어오는 최종 결과물인 영양과 맛에만 지불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음식이 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과정, 그 안에 담긴 노동의 가치, 동물의 삶, 환경에 대한 고려, 그리고 생산자의 윤리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하는 걸까요? 와, 이 논란은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의 저울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달걀 껍데기의 작은 숫자를 보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번 논쟁이 남긴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